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주요 단계와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론장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공론장을 구체적으로 열기 위한 준비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쭉 공론장의 실행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공론장은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공론장 실행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쭉 이제 공론장의 실행 단계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실행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공론장을 실제로 통과하고 공론장을 구체적으로 운영해갈 운영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공론장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시간에는 모든 체계를 구성할 체계 구성의 주체인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공론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체계를 구성할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체계를 구성할 핵심적인 주체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공론장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후속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배운 거 공론장에 대한 제안, 사전 논의와 합의, 준비팀 구성과 관련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전체가 준비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데 실행 단계는 운영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실행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고 그 시민참여단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기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수기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까지가 실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된 내용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또 제도적으로 잘 반영이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후속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 실행 단계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단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그냥 자의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서 2시간에 걸쳐서 공론장 준비팀을 구성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팀에서 제안된 내용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론장 실행 총괄 조직을 구성한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공론장 실행 단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상을,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거냐면 외부로부터는 공론장을 대표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공론장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것이다. 또 공론장 진행 관련해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율성에 기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국가로 따지면 의회와 행정을 결합한 것이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운영위원회가 공론장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잘 구성이 될 때만 공론장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준비팀에서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 준비팀에 제안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근거하지만 주요 이해관계자라든지 시민사회, 주민대표,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또 종합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개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15인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운영위원회에 대체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민 및 주민사회 대표성, 또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또 갈등 및 공론 전문가 등이 주로 참여하게 되고요.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해야지 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론장에서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주민공론장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민간협력 공론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공무원은 단체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죠.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핵심적인 역할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공론장 운영을 위해서 자문단이라든지 실무진 등 이렇게 관련 조직을 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공론장의 의제, 참여자 구성, 추진 절차를 확정을 하게 되고요. 운영 규정을 작성을 하게 되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참여단에게 제공할 자료집을 만들고 배포를 하게 되고 수기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또 수기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제안문으로 작성을 하고 그 제안문을 기관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야말로 공론장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론장 실행 단계 첫 번째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